네, 이번 영상에서는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들이 출판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출판이란 것은 뭡니까? 출판이란 것은 인쇄해서 파는 것이죠. 책을 인쇄해서 파는 것입니다. 자, 인쇄한다는 것이 뭐죠? 인쇄는 복제하는 것이죠. 우리 복제의 정의 규정에 보면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쇄한다는 것은 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배포의 개념이죠. 우리 배포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배포는 저작물이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정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이것이 배포지요. 그러니까 이 판매한다는 것은 배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와 배포, 이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저수를 했다. 그래서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결국 이제 그 출판 계약이란 것은 이 복제와 그 다음에 배포,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런 권리가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출판과 관련된 이제 계약에는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출판 허락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판권 설정 계약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저작권 양도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절이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쓴 책을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하는데 가장 약한 권리를 주는 것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이고 출판사가 있는데 그 저와 출판사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약한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이 출판물에 대해서 다른 불법 복제물이나 이런 침해물이 나타났을 때 이 출판사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민형사상의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자한테 와서 저자로 하여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출판사가 나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그런 권리에 의해서 출판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알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라이선스 계약의 기초에서는 출판사는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 어떤 침해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출판사에게 좀 더 강력한 권리는 뭐냐면은 출판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것은 이용 허락 계약과 거의 유사한데, 다만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라이센스 계약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단순한 라이센스가 아니라 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제3자에 대해서, 즉 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민형사상의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판사에게 가장 강력한 권리는 뭐냐면 저작권을 아예 양도받는 것이죠. 이 저자로부터 저작권, 그 중에서도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권리가 필요합니까? 이 복제권과 배포권이 필요하죠. 그 복제권과 배포권을 아예 양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출판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오히려 저작자는 그때부터는 이 복제와 배포에 대한 권리가 없죠. 그때부터는 출판사가 이제 복제와 배포에 대한 권리를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출판사가 완전한 권리자로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양도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절이라는 계약, 이것은 이제 상당히 특수한 계약인데요. 이것은 출판 계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 인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한 부 팔릴 때마다 뭐 정가의 10%를 인쇄로 받기로 하는, 그러니까 저자가 인쇄를 받기로 하는 이런 형태의 계약이 대부분인데, 이 매절 계약은 그런 인쇄 계약을 하지 않고 인쇄는 없고 아예 원고료라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 팔릴 때마다 정가의 10% 또는 정가의 8%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는 없고
아예 원고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목돈을 주는 이제 그런 계약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뭐 일본에서 비롯된 그런 계약의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매절 계약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번역 출판인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 저작물을 국내에서 번역해서 출판할 때 번역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인세를 주기보다는 매절이라는 형태로 원고료라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명의 작가가 동원되는 편집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토플 문제집, 이런 문제집 같은 거 보면 그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여러 사람에게 다 일일이 정가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인세로 지급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아예 그 여러 명의 저자에게 원고료라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얼마씩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형태의 매절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매절 계약은 이것이 라이센스 계약이냐, 아니면 출판권 설정 계약이냐, 아니면 저작권 양도 계약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당사자 간의 의사를 잘 탐구해서 이것이 라이센스 계약인지 또는 출판권 설정 계약인지 아니면 양도 계약인지 이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 매절 계약에서 지급된 원고료가 인세를 상당히 상회하는 아주 그런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이것은 출판권 설정 계약이나 또는 이용 허락 계약으로 봐야지 이것을 양도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물론 그 원고료가 아주 인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한다면은 양도 계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 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그 저작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가급적 출판사보다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해석을 해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지급된 원고료가 인세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 아닌 이상 가급적 양도 계약으로는 보지 않는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요새 출판사에서는 요즘에 와서는 이런 매절 계약을 잘 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받아오는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가 또는 그냥 뭐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매절이라는 애매한 형태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와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권의 내용, 요거는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배타적 발행권하고 뭐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판권의 존속 기간은 최초 발행한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최초 발행한 날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된다는 그런 출판권자의 의무, 또 계속 그 재고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계속 출판 의무, 또 그 다음에 인지를 첩부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마다 그것을 저작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 뭐 이런 의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배타적 발행권하고 다 동일합니다. 사실 이제 이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은 거의 내용이 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 출판권은 그냥 배타적 발행권에 포함시키자 하는 논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저작자 입장에서는 이 배타적 발행권보다는 출판권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저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배타적 발행권과 별도로 출판권을 별도의 제도로서 우리 저작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발행권과 이제 출판권의 차이는 전자출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판권은 전자출판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전자책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출판권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뭐 배타적 발행권 계약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판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작 그대로 출판을 해야 되지 그것을 출판권자가 함부로 수정해서 출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출판권자의 권리도 그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권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작과 비슷한 책이 나왔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유사한 표절 작품이 나왔을 때 출판사는
그 표절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는 그 원작을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수정해서 변형해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 변형된 어떤 표절 작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원작을 그대로 복제한 그런 불법 복제물이 아니라 원작을 표절해서 비슷한 형태로 만든 표절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출판사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판례를 보면요, 슈퍼 삼국지, 그 전략 삼국지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전략 삼국지라는 것은 그 일본어로 된 그 만화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한 것인데요. 이 전략 삼국지가 아주 인기를 끄니까 이 슈퍼 삼국지라는 그 유사한 그 표절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전략 삼국지를 출판한 출판사에서 그 슈퍼 삼국지 이것이 표절 작품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은 이 출판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출판사는 그 전략 삼국지를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표절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슈퍼 삼국지는 전략 삼국지와 똑같은 그런 복제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비슷하게 만든 표절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작자, 즉 저작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출판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권과 관련돼서 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판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면권. 이것은 이제 출판사가 보면은 출판사는 원작 그대로 출판을 하지만은 그 뭐 교정을 본다든가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아주 예쁘게 만들게 되죠. 그렇게 책을 예쁘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이제 제기되는 것이 이제 판면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아주 예쁘게 장정을 만들고 어떤 활자의 선택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어떤 장정 이런 것을 이제 아주 보기 좋게 한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가 판면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판면권은 저작권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책을 뭐 아주 예쁘게 디자인했다고 하면은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혹시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그래픽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책 자체라면은 그것은 뭐 디자인권도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출판사에게 판면권은 주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작품을 표절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출판사가 출판한 책이 표절 책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책을 저술한 저자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내가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누군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다. 그래서 그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출판사에게 원고를 주었던 그 저자뿐만 아니라 출판사까지도 아예 함께 공동 피고인 또는 공동 피고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되는데 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일단 이 출판은 정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이것이 그 누군가의 작품을 표절한 책이라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일단 그것이 표절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출판 자체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 책임은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지는 것이고요.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런 그 표절 작품을 내가 출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때는 이제 이것이 나에게 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그것이 표절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실수로 알지 못했을 때 조금만 조사를 해봤으면 이것이 표절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를 게을리해서 표절 작품을 출판하게 한 경우에는 그것은 실수로 출판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표절 작품을 출판한 출판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실수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조사해봐도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책이고 무슨 동화책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아주 전문적인 서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서적을 표절했는지는 참 이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출판을 정지해야 될 책임은 그거는 고의적이든 아니든 또는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전자출판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자책, 이북 형태로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권 설정만으로는 되지가 않고 그 경우에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